원래는 이제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온 사람들의 아픔 그리고 차별성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장애인복지법을 이제 많이 개정을 했고요.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그 기본권 같은 것도 차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육권이라든가 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안 같은 것들을 많이 개정했습니다. 먼저 이제 장애인 복지법 중에서 중증 장애인이 그 자립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권을 우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발의한 게 있고요.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중에서 이제 그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음성 전환을 모든 부분에 문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발의해 놨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미인가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관리나 감독 밖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인가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그냥 모아다가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생활수급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그 탈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 미인가 시설에서 마음대로 모아다가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 같은 것도 해놨고요. 그 다음에 그 ATM기라고 그 은행에 가시면은 자동 그 인출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나 또 휠체어 타신 분들이 그 눈높이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ATM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법안들도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. 네. 지금 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그 전체회의에 계류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올 4월이면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선거를 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. 예를 들면 2층에 뭐 해놓는다든가 투표소를 사실은 뭐 이렇게 장애인들이 갈 수 있게끔은 해놓는다고 하지만 아주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턱들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어려운 그 장애인들이 차를 이용해서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부도 거의 없고요.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점자 투표가 안 돼 있어서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비밀 투표의 어떤 그런 권리도 배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무 조항을 지금 법으로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. 네.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좀 적다. 예를 들면은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늘상 이제 소외된 계층은 그 소외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난번처럼 뭐 그 조두순 사건이라든가 뭐 도가니 사건이라든가 그런 사건이 터져서 국민의 분노가 분출이 되면 그때서 이제 이렇게 좀 관심을 갖는 듯한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. 그래서 늘상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일이라든가 법안 같은 것이 항상 그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또 그런 그 법안 같은 것에 관한 관심도 좀 적고 그래서 항상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표가 움직이는 것에 그 법안이 우선적으로 발의되는 또는 통과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. 또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그 개선이 됐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보람이 됐고요. 특히 이제 그 우리 지적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발달 장애인 같은 분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. 지금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장애의 유형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뭐 지체 장애인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 발달 장애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지적 장애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뇌병변 장애라든가 그런 그 장애 유형의 변함에 따라서 법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지원도 많이 개선돼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미비하거나 또는 또 미비해서 그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할 경우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고 또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기까지 또는 몸에 그 장애를 입으시면서까지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것을 돈으로 보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. 그거는 뭐 가치로서는 계산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런 불편한 몸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만큼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 그 고통이나 그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
그분들의 그 불편함이나 고통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런 분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 대한민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것을 늘상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분들의 그런 그 숭고한 희생을 늘상 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고요. 그 남편을 잃고 사실은 이제 집에 가장을 잃고 나면은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나머지 아이들을 그 양육하는 데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분들에 대한 그런 보상이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돼야 되는데 늘상 힘없는 사람들은 항상 뒤로 밀리게 돼 있고 소수이면 항상 뒤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여러 방면에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더 많은 좀 욕구를 좀 분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뭐 그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의 지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그 삶의 희생 이런 것들 또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런 희생 그런 것들이 조금의 어떤 플러스 점은 가점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뭐 입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사실 굉장히 부족하지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정말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고생하시면서도 그 굳건히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우리 국민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그 희생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. 나라 그리고 희생 이 글자만 나와도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.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 있으시겠지만 자부심을 가지시고 굳건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리매김해 주십시오.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